예, 안녕하세요. 경북보건대학교 2021년 혁신지원사업 성과포럼 우수사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저는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인 한남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은 크게 5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 두 번째, 혁신지원사업 추진 전략, 세 번째, 주요 성과, 네 번째, 세부 사업 성과, 다섯 번째, 사업 기대 효과입니다. 먼저 대학 중장기 발전 계획입니다. 저희 경북보건대학교는 인간 존중의 전문 인재 양성으로 미래 지역사회를 선도하는 혁신대학을 표방하고 있고요. 인재상은 지역 속의 세계인, 창의적 전문인, 윤리적 사회인 세 가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교육 목표는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도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창조적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면서도 직업적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혁신지원사업 우수 사례로 발표하게 될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의 고령친화용품 개발 사업은 이 세 가지 인재상과 교육 목표 중 가운데에 있는 창의적 전문인과 창조적 실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성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의적 실무 역량을 키우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지원사업 추진 전략입니다. 혁신지원사업 추진 전략과 관련돼서 저희 경북보건대학교 고등직업교육혁신원에서 크게 교육혁신, 산학협력혁신, 글로컬 협력혁신에서 이제 세 가지를 카테고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오늘 발표할 사례는 교육혁신 측면에서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의 이제 창의역량 기반 전공 교과 운영 혁신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저는 여기 창의융합교육지원센터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역 글로컬 협력 혁신과 관련돼서 이 영역에서 창의자 전공 역량 기반 전공 교과 운영 혁신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북보건대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서 고령친화 용품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지금 현재 교육 혁신 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전에 특성화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그때 우리 대학의 비즈니스 모델로 해서 이 사업을 그때부터 추진을 했었고요. 그거를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정규 교육 과정 속에서 녹아내면서 학생들에게 핵심 역량인 창의적 실무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이 고령친화 용품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구의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진입을 2000년도에 진입을 했는데 초고령 사회가 진입하기까지가 이제 한 26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게 인구 구조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북보건대학교가 경북의 경상북도 김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천과 이제 김천이 소재한 경북 지역의 고령화도 역시 전국에서 높은 3위권 안으로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4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독거노인이 계속 갈수록 늘고 있어서
거의 4분의 1 가까이 지금 이제 독거노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리고 추후에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지금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그 노령 인구로 이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은퇴라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추후에 좀 그 지불 능력이 있는 그 베이비붐 세대가 증가하면서 지출, 고령진화 용품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추후의 사회의 변화라든가 이런 시대를 반영을 해서 지역과 국가 사회 기반의 고령진화 용품 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추진 배경은 인구 보건학적 환경, 사회 경제적 환경, 법적 제도적 환경, 고령친화 용품 산업 환경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인구 보건학적 환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그리고 경상북도의 고령화, 그리고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OECD 헬스 데이터에 의하면 전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노인의 수명이 연장이 또 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만성질환 유병률도 역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련돼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독거노인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그 고령 인구의 이제 고용률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비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본격화라든가, 그리고 이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지만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이고 이제 핵가족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부모 부양은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고령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한 고령친화용품 개발 사업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법적 제도적 환경과 관련돼서는 2005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이후에 고령친화 산업진흥법, 그리고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고령친화 산업과 관련된 R&D 지원 등이 증가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래도 이제 이 고령친화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계는 아닌 거고, 우리나라는 초기 단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친화 용품 산업과 관련된 환경과 관련돼서 시장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나 아직은 좀 더디게 되고 있고, 길게 봤었을 때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중에서 하나는 이제 대학이 우리나라 사회랑 이제 지역사회 기반의 고령친화 용품 개발과 관련돼서 미리 선도적으로 좀 준비를 하게 되면 추후에 국가 고령친화 산업에 기여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추진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 교육부 특성화서 2014년도부터 저희가 2018년도까지 5년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부터 현재 3년간 교육부 혁신지원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이 고령친화 용품 개발 사업은 지금 8년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육부 특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을 때 2014년도에 선정이 되면서 비즈니스 모델로 추진을 하고, 그때는 이제 비교과 과정인 더 푸른 동아리를 발족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같이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같이 탐구를 통해서 어르신들 고령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한 고령친화 용품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이제 더 푸른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 시켰고요. 그리고 복지연구 상담사라든가 관련된 기초 지식, 고령친화 용품 개발과 관련된 기초 전문 지식을 구축하는데 좀 중점을 뒀고, 일본의 HCR이라고 국제 시니어 박람회 비슷하게 고령친화 용품에 대해서 국제적인 규모로 전시회가 이게 뭐 세계에서 이제 탑3 안에 이제 들어가는 전시회인데요. 거기를 견학을 해마다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경진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주고 경상북도랑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그리고 뭐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한국안전진흥협회 그리고 그 특허랑 관련돼서 경북지식재산센터, 구미지식재산센터 등의 관련 이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관, 그다음에 지자체랑 같이 협력해서 후원을 받아서 경진대회를 개최를 했고 상장도 전달해주고 그리고 상금도 그렇게 수여하면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랑 창의 실무 역량과 또 취업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MOU 체결을 통해서 했었고요. 그리고 2016년도에도 에는 이제 고령친화 용품과 관련돼서 국내 시장 조사랑 수요 조사 했고요. 경진대회는 해마다 이때부터 매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 도지사상부터 해서 이렇게 외부 민간기관 8명 이제 수상도 하고 특허청 이때부터 이제 특허 출원 아이디어 발굴이 어느 정도 양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이거에 대한 질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제 특허 출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도 역시 계속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시장조사 이런 것들은 유지를 했고요. 일본 HCR 견학 그리고 나서 이전까지는 비교과 활동 중심으로 우리가 고령친화 용품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2017년부터는 고령친화 그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의 등록이 이제 출원부터 등록까지가 1년 6개월에서 2년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이제 등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 건 등록했고,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역시 비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을 동시에 진행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특허 출원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2018년도에는 6건, 그리고 2019년도에는 16건, 그리고 2020년과 2021년도 해서 현재까지 지난 우리가 이제 8년간 고령친화 용품 개발 사업을 하면서 현재까지 특허 출원은 120여 건을 했고요. 그리고 특허 등록은 한 50여 건 해서 여기에는 저희가 3D 프린팅도 접목을 했습니다. 학생들 이제 대부분 대상은 간호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고령친화 캡스톤 디자인하고 3D 프린팅 캡스톤 디자인 해서 두 개의 교과목을 운영을 하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구현할 때 3D 모델링을 이제 4차 산업과 연계를 해서 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가시화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면서 학생들의 역량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제공을 해서 현재까지 정규 교육 과정으로 고령친화 캡스톤 디자인과 3D 프린팅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두 가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추진 과정에 이어서 이제 추진 활동입니다. 이제 좀 전에는 거의 대부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동아리 활동에서 그 매 학기마다 정기총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원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지난 2년간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결코 녹록지는 않았고요. 비대면 활동이 많았고 학생들이 거의 학교에 없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줌이나 주로 이제 줌 등을 활용을 해서 그 비교과 활동을 이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박람회 체험 기회, 여기 그 종합체험관 기회가 이제 지금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전에 가능했을 때는 성남 고령친화 종합체험관이 우리나라에서 고령친화 용품을 가장 많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해마다 가서 그 전시 체험도 하고 어르신 노인생의 체험도 하고 치매 체험도 하면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할 때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복지연구 상담사라든가 노인활동 지도사 자격과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시니어 박람회,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유명한 일본 HCI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계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어떤 아이디어를 발굴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또 상품 이런 것들도 또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고요. 그리고 고령친화 캡스톤 디자인 정규 교육 과정을 통해서 마인드맵이라든가
하브루타 교수법, 하브루타 학습법이나 뭐 PBA 프로젝트 기반의 PBL이라든가 다양한 학생들의 학습법을 활용을 적용을 해서 창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문가, 각 고령층과 관련돼서 노인의 특성의 이해라든가 고령층화 산업의 이해, 그리고 고령층화 용품 개발을 함에 있어서 안전성과 규격, 표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전문 지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배치를 했고, 그리고 특허랑 관련돼서도 역시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배치해서 학생들의 기초 지식을 구축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디어 경진대, 특허 경진대, 3D 프린팅 경진대회를 해마다 3개의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모델링 실력, 그리고 특허를 등록한 학생들한테는 상장, 경상북도 도지사상부터 해서 상장을 수여를 했었고, 이렇게 포스터 이거는 전시회 사진이고요. MOU, 그래서 관련된 유관기관과 한 10여 개 기관과 산학 간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교과목도 운영하고 비교과 활동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 3, 4년간 계속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국제 3D 프린팅 코리아 엑스포 여기를 참여해서 대학 홍보 부스도 운영을 하고, 그리고 3D 프린팅으로 출력을 해서, 이게 이제 잘은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출력물과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부 일반인 국민들한테 전시를 우리가 하기도 했습니다. 대상으로. 예, 그랬고, 이게 이제 특허증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특허가 이제 50여 건이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는 뭐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발굴한 아이디어는 거의 해마다 4, 50건 정도여서 지금 현재까지 한 3, 400건 이상 그렇게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주로 그런 성과물은 비교과 활동인 덧푸름 동아리 활동을 중점으로 좀 했었고, 그리고 고령진학, 캡스톤 디자인, 3D 프린팅, 캡스톤 디자인 이 교과목 운영을 통해서 공통교양으로 해서 이제 다른 학과에도 좀 열어놓아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뭐 작업치료학과도 있고 저희 대학이, 그리고 뷰티 디자인과도 있고 보건복지과도 있고 다양한 학과가 있지만, 이게 학제가 틀리고 또 수업 패턴, 학생들이 뭐 실습도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실제로는 간호학과 학생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수법, 학습법을 적용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저희가 경진대회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령친화 용품 아이디어 경진대 출품장 명단. 그래서 해마다 4, 50명이 이제 그 출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상자 명단. 그리고 특허 경진대 출품장 명단. 이거는 수상자 명단이고, 이게 이제 상장.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나 이런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추진 성과 및 효과랑 관련돼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현재까지 특허 출원을 127건, 등록이 57건 해서 그 범위는 주거 용품, 이동용품, 뭐 청결, 위생용품, 그리고 다양하게 이 외에도 안전과 관련된 어르신의 고령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있는 모든 거, 예를 들면은 뭐 마우스라든가 컴퓨터 모니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계라든가 다양한 모든 것들이 다 대상,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특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경북보건대학교 2021년 혁신지원 사업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저희 고령친화 용품 개발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참고 자료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